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교과서 9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부터 95페이지에 대해서 이제 촌락에서 도시로 넘어가는 과정, 그러면서 도시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를 배우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우리 촌락의 변화와 도시 발달이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안 바뀌네요. 자, 먼저 도시 발달. 첫 번째 도시 발달 과정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앞에서 산업화와 도시화를 언제부터?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가 산업화와 도시화를 이뤄냈다라고 배웠을 텐데 1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배웠죠. 자, 도시의 발달 과정을 보게 되면 1960년대부터 이 90년대 이전에 이제 틀이 완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1960년대에는 자, 서울, 부산, 대구, 우리 경부 라인이죠. 그죠? 이 경부 라인에서 대도시가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됐었고요. 그 이외에는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촌락의 형태를 띠던 거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1970년대에 본격적으로 도시의 인구가 이제 많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인구가 촌락보다 많아지기 시작하던 시대가 바로 1970년대고 이때 우리는 산업화도 본격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는 산업이지만 주로 이제 경공업이죠. 그죠? 신발이나, 그 다음에 또 가발이나,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섬유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집약적인 공업에서 70년대로 80년대 넘어오면서 이제 중화공업이 육성하게 되죠. 그러한 과정에서 도시의 인구가 많이 모여들게 되고 또 중화공업 육성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남동연안이죠. 그죠? 우리 경상도 쪽이죠. 그 포항, 울산, 창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남동 임해공업지역이라고 여러분도 배웠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도시들, 이 포항, 울산, 창원인데 이러한 도시에 뭐가? 공업이 중심이 되는 도시가 성장이 되더라. 우리가 공업도시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980년대에는 기존의 이런 이제 부산, 대구, 서울 같은 이런 대도시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드니까 그 안에서 이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터지더라는 거죠. 주택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환경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교통이 혼잡할 수도 있고, 쓰레기 문제라든지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발생하겠죠. 우리 다 앞에서 그냥 도시 문제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도시 주변 지역에 위성 도시라는 이제 새로운 도시죠. 우리가 신도시하고 위성 도시를 그냥 혼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위성 도시는 정확하게는 이제 이런 거죠. 대도시의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도시의 기능을 일부 분담하는, 그러니까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도시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대도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들어봤을 겁니다. 배드타운, 우리나라의 위성도시는 배드타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죠? 그거는 뭐냐? 출근은 어디로 하더라? 이 서울로 출근하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서울 주변에 여기에 보면은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성도시, 이 신도시를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빨간색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일산, 중동, 평촌, 삼본, 분당, 이게 이제 1기 신도시라고 얘기를 해서 일산은 경기도 고양, 그 다음에 중동은 부천, 평촌은 안양, 삼본은 군포, 분당은 성남. 요 서울 주변 도시에 이제 서울의 인구 그 주거 기능이라든지 공업 기능이라든지 행정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시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신도시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빡빡해지니까 2000년대 넘어와서 2010년대에 2기 신도시가 이렇게 김포, 파주, 양주, 그 다음에 메트로는 광교는 수원입니다. 판교는 성남이고요. 동탄, 평택까지 이런 식으로 신도시도 더 확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새롭게 세워진 도시는 다 신도시인데
거기에서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도시를 위성, 우리가 일반 위성이라는 것은 기본 모행성 주변에 맴돌고 있는 행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 우리나라의 위성 도시는 그러니까 서울의 기능을 분담한 거기 때문에 서울과 뭐 하고 있더라? 긴밀히 연결이 돼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을 모도시, 엄마 도시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모도시와의 이 기능이 연결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뭐 우리가 동탄에 살거나 광교에 살아도 회사는 어디에 있더라? 회사는 서울에 있으면 뭡니까? 이 주거만 잠만 자러 이 외곽 지역에 오기 때문에 베드타운의 기능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신도시가 빠르게 성장한 데가 바로 80년대 이후. 그러니까 1기 신도시는 90년대에 다 이제 형성이 됐고요. 2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0년도에 10년대에 형성이 됐고 지금 이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롭게 서울에 너무 복잡하니까 그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서 주로 지금은 이제 주거 기능을 분담하는 거죠. 분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시더라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책에 이제 몇 페이지입니까? 94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시화 비율이죠. 그죠? 근데 그 도시의 도시화율은 도시화라는 게 뭡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도시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도시 인구도 나와 있고 도시화율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자 1950년대만 하더라도 전체 인구 중에 요 정도밖에 도시에 살지 않았다는 거죠.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24.5라는 거죠. 그 나머지 70%는 촌락에 살고 있었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부터? 60년대부터 37, 42, 50을 해가지고 급격하게 성장하는 게 바로 90년대까지. 이 30%에서 지금 80%까지 무려 30년 만에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는 상당히 완만하게, 기울기가 완만하게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격적으로 도시화가 일어난 것도 역시 60에서 90년 사이다. 산업화가 일어난 것도 역시 60에서 90년 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도시별 인구 증가 추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 대도시죠.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6개 광역시까지 나와 있는데 자 인구 100만 명 돌파하던 시점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이 제1의 도시니까 서울은 1953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이 55년도에 100만을 통과하게 되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이 1960년대 이후에 보게 되면 200만 돌파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서울이 제일 빨리 돌파를 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부산, 그리고 대구 순으로 이런 식으로 200만 돌파가 나타나는데 서울은 1990년대까지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의 모든 것,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모든 기능들이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많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더 많이 몰리게 되고, 그죠? 서비스도 다양화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부산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산도 여기 보게 되면 이 과거 100만 명에서 그죠? 300만 명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에 모든 것들이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이런 현상이고,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최근에는 이 떨어지는 경향, 서울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부산도 좀 떨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뭡니까? 이 왼쪽에 있는 이 도시화율과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는 여기 보면 1990년대까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대구에 살고 있으니까 대구가 제3의 도시였는데 지금은 오히려 인천이 제3의 도시가 되고 대구는 이제 그 밑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수도권이다 보니까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도시 발달의 특징. 그럼 뭐가 있느냐? 자,
뭐 방금 그래프 설명하면서 설명된 부분들인데 정리를 해보자면 1960년대 이후에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디를 중심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대구, 인천, 그죠? 광주, 울산, 또 하나 대전까지 해서 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는 이제 신도시죠.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얘기했지만 쌤이 이제는 이번 정부에서 3기 신도시도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신도시의 성장이 두드러지더라.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의 이제 상대적인 정체가 나타나게 되더라. 아무래도 지금 요즘에 나오는 말이 이제 지방이 소멸된다라는 표현이 있죠. 물론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방부터 아무래도 소멸되겠지만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소도시에 상대적으로 정체가 되더라고요. 왜? 수도권으로 너무 멀리니까. 그래서 우리 책에 95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쌤이 지원해놨는데 1970년대만 하더라도 70년에만 하더라도 보면은 지금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뭐 인천도 있죠. 부산, 대구, 그다음에 광주 이런 전주, 대전 이렇게 해서 큰 축으로 해서 도시 승격 시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선생님이 저처럼 이런데 여러분들 책도 한번 보세요. 70년대가 되면서 이쪽에 포항부터 이래 가지고 어디까지 여기 거제 지나서 순천 여수까지 이제 공업 도시가 이제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곳에 사람이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곳에 사람이 성장했는데 2015년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이 수도권, 우리 인구의 절반이 지금 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이 지금 여기 나눠 먹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수도권과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대전,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도시들이 많이 성장을 하기는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자료를 통해서. 그죠? 그렇지만 너무 수도권에 많이 모여 있다는 건 우리나라에 현재까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한번 보게 되면 도시 분포 보면 수도권과 남동임의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가 분포하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70년대에 요 틀에서 발달하다 보니까, 즉 공업이 이 지역에서 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기를 계속 몰리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아마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자, 도농통합시라고 있습니다. 그죠? 1995년도에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도시와 주변에 있는 농촌의 일부 지역을 합병하게 되면서 이제 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대구처럼 대구 달성군을 흡수하게 되면서 이제 대구 광역시가 되는 그러한 형태의 시가 출범하더라. 그래서 도시와 농촌 간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고, 이러한 것들은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기 우리 가창 지나가서 그 신천 다리 하나만 딱 넘으면 이제 달성군 용계죠. 용계동이죠. 지금은 정확하게 행정구역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용계리입니까? 그죠? 가창면 용계리인가 보다. 그지? 그래서 그 가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달성군이었습니다. 그죠? 달성군이었으면 제대로 발달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 대구 안에 편입이 되면서 지금 달성군은, 우리 이쪽 수성구 쪽에 있는 달성군은 크게 이게 변화된 모습이 없지만, 저쪽 달서구 옆에 있는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테크노폴리스라든지 이제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아주 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